요거 3, 4, 5번 숙제였죠? 자, 우리 동사의 종류들 볼 때 우리 첫 번째 주에 품사가 무엇인가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이런 것들 봤었고요. 문법 첫 주차에 그리고 나서 각각의 품사가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 봤었어요. 뭐 명사는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동사가 동사, 형용사가 보어 혹은 명사 수식, 부사가 명사 빼고 다 수식,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온다,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한다 이런 얘기 했었고 문장의 형식 얘기했었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차차차에서 이제 문법 시간에 했던 내용이 문장의 형식은 동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각각의 형식에서 이제 대표적인 동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appear은 뜻이 두 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appear에 대한 표현 조금 볼게요. 자, appear이라는 동사는 첫 번째 의미로 어떠한 것이 등장하다 그리고 나타나다 이 정도의 표현으로 요게 1형식 문장 그래서 같은 의미로는 emerge 동사 요런 것들 써줄 수 있었죠. 그죠? 두 번째가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의미로 뭐뭐처럼 보이다 라고 하면 뭐처럼 보이는지 의미가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뒤에 보어가 나왔어야 됐죠. 그죠? 그래서 보어 역할을 하는 형용사가 필요했었고요.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 표현이 look, seem, 뭐뭐처럼 보이다 이런 의미로 들어갔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 있는 appear는 일단 무슨 뜻으로 나왔는지 둘 다 한번 해석을 해볼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appear, 나타나다, 등장하다 라는 표현으로 보면요. 앞에 있는 he가 주어져. 그죠? 그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a little, 약간 더 nicely하게 등장했어요. in the suit라고 하면 그 옷을 입은 채로지. 그지? 그럼 여기에서는 그 옷을 입었더니 나이스하게 보인다라는 의미로 들어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appear은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의미로 뒤에 보어 역할을 하는 형용사가 필요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nicely는 부사니까 nice로 바꿔주면 이게 형용사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4번 문장은 그냥 표현이 하나 들어가는 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seldom 요게 부정어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요 if when이라는 표현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 일단 부정어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살짝 보고 그리고 뒤에 이제 if 머시기가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표현을 조금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건요. 우리가 부정어 종류 중에서 뜻이 거의 뭐뭐 않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을 볼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안 해요. 요 정도니까 부정어죠. 그죠? 요렇게 쓰는 거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어가 없는 그냥 little 그리고 rarely, scarcely 그리고 seldom 요런 표현들 들어갈 수 있죠. 그죠? hardly까지 그래서 거의 뭐 많다라는 부정어고요. 자, 요 부정어 표현에다가 우리가 뒤에다가 if 하고 나서 ever를 쓰는 거야. 그럼 if가 만약 뭐뭐라면이죠. 그죠? 그리고 ever이 여태까지 쭉 뭔가 평생 요런 느낌이 되지. 그지? 그럼 여기에서 if ever의 의미는 평생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없어요. 요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정어에다가 if ever이 들어가면 이제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거의 없다. 요 정도. 그래서 막 학생들이 뭐 그런 거야. 영어를 공부를 한 적도 없는데 막 1등급이 나오는 애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면서 이제 설사 그런 애가 한 명쯤은 있을 수 있겠지, 그지? 있어도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if ever를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표현은 any죠. 어떤 것? 만약 어떤 것이라면 이거는 조금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부정어에다가 if ever를 들어가면 여태까지
중에서 평생 중에서 한 번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솔직히 이제 여기서 고등어법에 많이 나오는 건 뭔가요? 라고 하면 이거 appear 같은 동사는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요. if, ever은 그냥 내신 같은 거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 있다면 그때 보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이제 그 동사를 먼저 찾아줘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is belonging이 동사, 앞에 있는 this umbrella가 주어거든? 그리고 to,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자, 그럼 일단 be 플러스 pp가 아니니까 요거 능동이죠. 그죠? 능동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다라는 건 자기가 하는 행동인 자동사라는 뜻이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 일형식으로 들어가는 문장 belong입니다. 그래서 belong의 의미는요, 그냥 속하다라는 뜻이거든. 자,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속하다라는 뜻을 봐봐. belong은 뭔가 have 같은 느낌으로 속해 있는 그런 상태를 나타낸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현은 그냥 have로 보는 게 편합니다. 내가 이걸 가진다야. 그지? 근데 이걸 가지고 가지는 중이다 라고 하면 말이 이상해. 가졌다 아니다 OX로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그지? 그럼 속한다 아니다로 판단하는 거지 속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하면 그래서 속한 건지 아닌 건지 have 가진 건지 아닌 건지 모르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행동이나 동작이 들어가면 진행형으로 쓸 수 있거든. 뭔가 하는 중이라는 행동이 나오니까. 근데 이런 상태 동사는 진행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is가 아니라 그냥 belongs to 이렇게 진행형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 표현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존재구문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존재구문은 말이야, 대열로 먼저 시작을 하고 뒤에 비동사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뒤에 명사가 나옵니다.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이 대열은요, 그곳에, 거기에라는 뜻이 없어. 그냥 이 뒤에 나오는 요 주어 동사절을 유도해주는 유도 부사거든.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요 명사가 주어, 요 동사가 동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열 구문이 나왔을 때는 보통 요 대열 플러스 비동사 그냥 묶어서 무엇이 있다라는 의미로 뒤에가 주어이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수일치해주면 된다. 요렇게 주어 동사 수일치는 뒤에 나오는 명사에서 본다. 요게 존재 구문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그냥 명사가 있다야. 그래서 존재 구문이야.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나타내 주려고. 자, 그럼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 이 표현에서 이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there 뒤에 비동사가 아니라 there exist 하고 나서 명사. 이렇게 써도 명사가 있다, exist, 일형식으로 존재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써줄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문장은요, there 뒤에 since가 들어가 있거든. there since 명사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 since의 의미 살려서 명사처럼 보인다. 요 정도의 의미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럼 요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대열로 시작할 때 요거는 그곳에라는 뜻이 아니라 유도부사구나.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저를 그저 이끌어줄 뿐이다. 요거는 주어가 아니다. 요것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요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아까 앞에 있었던 3번에 동그라미 2번 문장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대열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유도부사로 주어가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요거는 그냥 넘겨. 그럼 뒤에 나와 있는 seem 동사. 그죠? 그리고 나서 to be something wrong.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to 부정사가 주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 with him, 그에게. 그럼 뒤에 나와 있는 to 부정사는 지금 단수죠, 주어가. 그죠?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요렇게 수일치했을 때 앞에 나와 있는 동사도 단수 동사로 수일치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존재 구문은 그래도 문법에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요 1번이랑 2번 문항에 있는 표현들은 꼭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4번 문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4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면요. 여기에서 그
그거 하나 일단 분사 구문을 먼저 보자. 자, 우리가 접속사의 종류를 놓고 봤을 때 저번 시간에 나갔었던 어법 사항입니다. 우리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종속 접속사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등위 접속사에 해당되는 게 and, or, but으로 얘네들은 병렬 구조를 만들어주는 애들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상관 접속사는 요 등위 접속사에다가 A와 B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표현들. 그래서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or B, not A but B, not A but also B 이런 표현들 들어간다 그랬었고요. 요거는 수일치가 문제였죠. 그죠? 그래서 수일치를 풀 때는 both는 항상 복수로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B에 수일치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종속 접속사는 그 종속절의 품사를 가지고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나눴었죠. 그죠? 그래서 명사절은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것이고 목적어 중에서도 동사 뒤에 나오는 그 목적어 말고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형용사는 원래 보어 역할을 하거나 명사를 수식하는데 우리가 이미 절이 된 이상 똑같은 보어 역할을 할 때 명사, 형용사 구분하는데 의미가 크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형용사절을 명사를 수식하는구나. 그래서 이때 수식받는 명사가 선행사로 우리는 관계사, 즉 관계 대명사인가요? 관계 부사인가요? 이런 것들로 나눠줬었죠. 그죠? 그리고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해줘. 즉 의미만 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 단위로 나눠주는 것들이 전부 다 부사절이 된다고 했거든. 그래서 뭐 시간을 나타내주는 절, 뭐 조건을 나타내주는 절,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주는 절, 뭐 양보를 나타내주는 절,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뭐뭐 하듯이 뭐뭐처럼 이런 양태라던가 비례를 나타내주는 절 이런 식으로 그냥 시간에 나오는 거 뭐 when 뭐뭐 할 때 while 뭐뭐 동안에 before, after, until, as soon as, by the time 이런 표현들 봤었고요. 다음 주에 우리 부사절 할 때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부사절의 특징은 두 가지 정도 확인을 했으면 됐어요. 첫 번째는 일단 시간 혹은 조건을 나타내주는 부사절의 경우에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해준다. 그래서 시간이나 조건의 의미일 때는 미래가 나올 수 없고 현재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부사절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모든 부사절에서 주어가 대명사야. 그럼 그 대명사인 주어랑 뒤에 동사가 비동사가 있는 경우에 이 대명사 주어랑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고 했거든? 그럼 이렇게 생략을 하잖아? 그러면 분사구문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분사구문이라는 게 무엇인지 분사구문의 개념을 이제 한번 볼 겁니다. 자, 분사구문은 일단 모든 부사절을 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그럼 주어 동사 나오고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렇게 있을 때 혹은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올 때 접속사 들어있는 절이 우리는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절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분사구문을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로 접속사를 먼저 생략하는데요. as 같은 접속사가 있으면 as는 워낙에 뜻이 많으니까 있으나 마나 별로 도움도 안 돼. 그치? 근데 뭐 before, after 이런 것들은 빠졌을 때 우리가 의미를 판단하기 힘들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맥락상 의미를 판단하기 쉬우면 괜찮은데 맥락상 의미가 판단하기 힘들다면 생략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문제마다 생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엔 주어를 생략할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주어를 생략하는 건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이 주어를 생략하지. 그지? 이걸 빠졌을 때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주절에 주어가 있죠. 얘랑 같을 때만 생략해. 다시 말하면 주절에도 주어가 있죠. 그죠? 이 주절의 주어와 다를 때는 생략을 안 해야 돼. 주어가 다른데 이거를 안 써버리면은 누가 하는 행동인지를 모르게 되겠지.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그럼 접속사 생략하거나 말거나 하고 주어 생략해. 그리고 나면 동사 혼자 남죠. 좀 외로워 보이지. 그지? 그래서 이 남아있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동사 구문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 다시 앞에 4번 문장에서 동그라미 2번 문장 한번 볼게요. 자, 2번 문항 보면 until이라는 접속사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럼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 동사가 없이 완전히 깨어있는 보어만 나오고 끝났거든?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분사 구문에서 ing로 바꾼다 그랬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ing가 비동사인 경우에는 being은 그냥 생략해버릴 수 있단 말이야. 비동사인 경우에 being은 생략할 수 있어. 그럼 뒤에 awake라는 보어가 나왔다는 건 보어가 필요한 비동사가 동사였다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요 3번 문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면요. 원래 문장에는 자, 주어가 뭔가 있었겠지? 그지? 그리고 동사가 비동사였겠죠. 뒤에 보니까 was 과거죠. 그죠? 그러면 was completely awake 이렇게 들어간 문장이었을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 이 일은 was impossible 이 문장이죠. 그죠? 그럼 접속사 들어가 있는 이 부분 생략하거나 말거나 그리고 주어는 같으면 생략하죠. 그죠? 근데 뒤에 봐봐. 이 일은 불가능하대. 그럼 여기서 이 일이 was awake 깨어 있을 수 있어? 깨어있는 건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이 깨어있겠지. 그지? 그럼 여기선 일이 아니라 사람이 뭐 he나 she 같은 게 들어가야 되죠. 그럼 얘네는 더 이상 같지 않아. 다르기 때문에 생략하면 안 되는 거. 됐지? 그리고 이 동사는 being으로 바꾸면 되죠.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됐죠? 지금 요 문장에는 he나 she 같은 주어를 써주고요. was 뭐 이런 거 뒤에 being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됐죠? 요 정도. 그래서 3번이 틀린 문항이다 생각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다시 첫 주차에 했었던 그 자동사, 타동사가 헷갈리는 동사들을 조금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자동사랑 우리가 타동사가 비슷하게 생긴 경우에 자동사의 특징, 일단 목적어 없는 것들, 타동사가 목적어 있는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자동사가 보통 비슷하게 생긴 애들은 짧고 좀 귀여운 애들, 그런 애들이 보통 자동사, 타동사가 조금 길고 더럽게 길고 구질구질하게 나오는 애들이 일단 타동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 외우지 못하고 헷갈린다면 그냥 짧으면 자동사, 길면 타동사 이렇게 보라고 했고요. 그리고 과거 변형을 볼 때도 얘네들은 웬만하면 보통 불규칙 변화하고요. 타동사가 약간 규칙적으로 변화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요거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동사로 봤었던 거 rise랑 raise 요거 두 개, 그리고 두 번째로 sit이랑 sit 요거 두 개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현재, 과거, 과거분사 형태 먼저 써주고요. 각각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뜻까지 써줍니다.
볼까요? 자, 일단 rise는 자동사가 오르다, 타동사가 무엇을 올리다죠. 그래서 짧고 귀여운 게 rise니까 얘가 자동사, 길고 들어온 raise를 타동사로 잡아줍니다. 그럼 sit이랑 sit도 짧고 귀여운 게 자동사, 길고 들어온 게 타동사가 되죠. 그죠? 그럼 자동사가 그냥 지가 앉다, 타동사가 무엇을 앉히다. 됐지? 자, 그러면 우리 과거는 타동사가 조금 규칙적으로 변화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raise가 있을 때 얘네들은 ed 끝나면 되고요. 그죠? sit도 마찬가지로 요 sit 들어가 있을 때 조금 규칙적으로 뒤에 ed 붙여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자동사는 조금 불규칙적으로 rose, rise 요렇게 자동사, sit은 sit, sat, sat 요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서 나와 있는 이 오르다라는 요 rise가 있었지. 요거 자동사지. 그지? 요거랑 이제 반대되는 뜻으로 오르다가 들어가 있을 때 우리 sunrise가 일출, 해가 뜨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거랑 반대되는 의미로 set이 들어가 있었거든. set은 자동사도 있고 타동사도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set을 자동사로 썼을 때 해가 지다. 그래서 우리가 sunset을 일몰이죠. 그죠? 그런데 보통 이런 거 말고는 우리가 세팅한다 그러잖아? 그치? 그래서 무언가 설정하다, 뭔가 놓다, 두다 요렇게 하면 타동사로 뒤에 목적어가 필요했었어.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자동사랑 타동사였습니다. 그죠? set은 과거의 경우에도 그냥 set이죠. 과거랑 과거 분사가 전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다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동사 문제로 봤을 때 don't set 동사 원형이 들어가 있지. 그지? 자, 그리고 나서 in 무엇에 라고 있을 때 그 부서진 의자를 두지 마라 라고 하던가. 그럼 여기에서 don't set 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이게 해가 지다라는 뜻은 아니지. 그지? 그럼 우리가 타동사로 놓고 보면 요거 설정하다라는 뜻이잖아. 그죠? 그럼 이때는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전치사를 빼. 그래야 don't set이 동사, 그 부서진 의자가 목적어. 이렇게 되죠. 그죠? 아니면 그 의자에 앉지 마라. 이렇게 아예 자동사 sit으로 해도 괜찮지. 그러면 뒤에 그냥 in the chair에서 전치사를 안 빼도 되죠. 얘는 자동사니까 목적어 없어도 되고 set은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필요한 거지. 그지? 자, 그 뒤에 있는 것도 보면요. raise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지. 그치? 그럼 목적어가 필요한데 이렇게 동사 봤을 때 일찍이 그 여름에 라고 봤을 때 목적어가 없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는 자동사인 rise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자동사로 뒤에 목적어가 들어가지 않아요. 요 rise, raise 나와 있는 요 자동사, 타동사는 많이 나오는 문제죠. 그죠? 그리고 분사구문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요. 분사구문에서 특히나 뭔가 주어가 없어서 생략 안 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침 질질 흐르는 거야. 그리고 7번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요거는 그냥 의미상의 주어 개념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투부정사도 그렇고 동명사도 그렇고 동사가 들어가 있기는 하잖아. 근데 얘네는 동사 역할을 하지는 않지. 그치? 그래서 주어가 동사의 행동을 해. 그럼 투부정사도 동사가 들어가 있기는 하니까 누가 하는 행동인지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내 줄 수 있거든? 그럼 우리 순서는 원래 주어 동사 순서로 쓰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먼저 나오고 투부정사를 쓰는 거야. 그러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요. for 플러스 명사 그리고 대명사인 경우에는 목적격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for 플러스 명사가 나오고 나서 투부정사. 그러면 어떻게 누가 하는 행동인지 알 수 있고요. 요게 기본형, 대표적인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가끔씩 of로
것도 있거든. 그럼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경우에는 요 뒷부분에 사람의 성격이나 그런 특성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있을 때야. 그래서 예를 들자면 kind, 친절하다 이런 거 있죠. 그죠? 나처럼 친절한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럼 나처럼 친절한 사람일 땐 of her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됐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it's kind of her 그녀는 너무 친절하다 to help 돕다니 뭐 그 노인네를 돕다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의 성격이 있을 때는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of로 써주고요. 웬만하면 of는 쓸 일 없으니까 for 플러스 명사로 받아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동명사도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어떻게 쓰는지 볼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주어 동사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이 동명사 앞에다가 의미상의 주어를 써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의미상의 주어를 써주는 건 대표적인 건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그럼 명사를 쓸 때도 apostrophe s를 붙이죠. 근데 가끔씩 우리가 목적격으로 쓸 수도 있거든? 명사는 그냥 써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명사의 경우에는 소유격보다는 그냥 명사만 쓰는 경우가 많아. 뭐 예를 들어 John, the restaurant 이런 것들 있지. 그지? 그런 건 그냥 써주고 대명사는 소유격을 대부분 많이 써줘요. 그래서 his, her, my 이런 것들. 됐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야.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을 알면 되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뒤에 나와 있는 being late, 늦는 것은 이 동명사가 지금 주어 만들었어요. 그 생사를 개빡치게 만들었어요. 요거죠. 그죠? 그럼 이때의 힘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이기 때문에 우리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 혹은 목적격으로 쓴다 그랬지. 그럼 요거 사실 목적격으로 썼을 때 그렇게까지 문법에 어긋나는 건 아닌데요. 웬만하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에서 대명사는 소유격으로 쓰거든? 근데 솔직히 이거 문제가 아닐 때도 조금 있어서 정확하게 아니라고 하기는 조금 그래.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으로 쓸 수도 있지만 목적격으로도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대명사는 소유격으로 많이 쓰고 명사는 목적격으로 많이 쓰는 거지 뭐 다르게 쓴다고 틀리는 건 아니거든? 그럼 앞에 있는 게 틀린 이유는 뭐냐면 이 동명사가 문제를 시작하고 있지. 그지? 근데 여기에다가 그냥 힘으로 써버리면 마치 보스가 늦는 것 같아. 느낌이. 그 절 안에서. 그래서 보스가 늦고 스스로 빡쳐요. 이런 기분이란 말이야. 어감이. 그래서 이때는 뭔가 주어로 시작하는데 여기부터 목적격을 써주기에 어쨌거나 이 동명사가 지금 주어 자리에 있죠. 그죠?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에는 목적격을 써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의미상의 주어를 목적격으로 쓰지 않고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소유격으로만 쓴다는데요. 이거는 너무 자세한 어법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많이 볼 일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면 되는 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명사, 가끔 of 플러스 명사,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대부분 소유격 혹은 목적격 이 정도로 끝내면 됩니다. 됐죠? 자,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5번으로 넘어갔을 때 약간 이제 애매한 어법들이 조금 있는데 우리 첫 주차에서 나갔던 어법이 되게 많이 나왔어. 그래서 문법 기초적인 내용으로 품사, 문장 역할, 문장의 형식 이것도 나갔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자동사, 타동사 하면서 각각의 형식별로 대표적인 동사들도 봤었지. 아까 rise, raise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우리 세 번째로 시제 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오형식 동사랑 수동태 봤었죠. 수동태. 그죠? 그래서 이런 능동수동의 개념 우리가 다룰 때 대충 우리가 need나 want 같은 뭔가 요구하고 요청하는 이런 표현들 있죠. 그죠? 이런 표현들인데 주어가 사물일 경우 주어가 사물이고 뒤에 나오는 동사가 이렇게 들어갈 경우에는
동명사를 쓸 때 이 동명사는 능동으로 쓰는 거야. 능동으로 써도 수동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This window needs repairing 이렇게 쓰면 repair은 수리하다, 고치다지. 그지? 그럼 이때 이 창문은 필요해요. 수리가 필요해요. 라고 하면 수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도 아, 창문이 수리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동명사는 능동태로 쓰고 투부정사만 수동으로 써야 되는 거야. 복잡하죠? 그래서 대충 그냥 이런 this window needs repairing 이런 식의 표현들 그냥 예문 한두 개 정도만 여러분이 익숙하게 두고요. 나머지는 내신에서 나오는 경우에 그 부분들만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런 게 많이 나오는 어법인데 사실 고등학교 때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그래서 이 표현이 쓰이면 그때 보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에 해당되는 어법이 지금 5번에 보면요. 1번 문장 보세요. 동사가 need죠. 그죠? 그리고 주어가 roof, 사물이지. 지붕이죠, roof. 그리고 나서 이 집의 지붕은 필요로 해. 그러면 페인트 칠이 필요로 하다지. 그치? 요런 경우에는 우리 그냥 동명사는 능동으로 써준다 그랬어요. 그죠? 능동으로 썼을 때 수동의 뜻을 가진다고 했죠. 그죠? 자, 그리고 요걸 투부정사로 쓰는 경우에만 to be painted. 이렇게 수동으로, 투부정사만 수동으로 쓰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개념, 요거는 조금 중요한 개념 좀 볼게요. 당위동사입니다. 자, 당위동사를 볼 거고요. 당위동사는 어떤 거냐면 뜻 자체가 주장, 명령, 제안, 요구, 요청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suggest 동사예요. 제안하다 이런 것들 있죠? 그죠? 그래서 suggest가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고요. 당위동사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그 뜻이 주장하고 명령하고 제안하고 요구하고 요청해. 그지? 그럼 그렇게 응당 그렇게 해야 된다거든? 그래서 이때 당위동사는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야. 그럼 주장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주장하고 명령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명령하고 마찬가지죠, 나머지. 그죠? 자, 그럼 이런 당위동사를 쓸 때는 당연히 주어가 들어가고 나서 동사 나오겠지? 그지? 그럼 이때 목적어 역할을 하는 대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대수로 접속사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럼 새로운 절이 시작되겠지. 그래서 should,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문장이 있을 때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절 이렇게 이제 쓰는 구조죠. 그죠? 자, 그럼 이때 당위동사에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위성이 있어. 그지? 근데 이때 나오는 should도 의미가 뭐뭐 해야 한다죠. 그러면 얘도 당위성이 있지. 그지? 그러면 굳이 당위성이 두 번 들어가야 돼? 하나만 있어도 되겠죠? 그럼 상식적으로 본동사를 생략할 거야? 아니면 조동사를 생략할 거야? 조동사를 생략하겠죠. 그죠? 생략 안 해도 돼. 생략 안 해도 되고 해도 돼. 다만 이 should가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대절 안에는 당위동사가 나오는 경우 대절 안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간다. 요게 기본이란 말이야.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주고요. 그러면 우리 다시 앞에 5번 문항에서 동그라미 3번 문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문장 보니까 ask, 요청하다, 요구하다죠. 그죠? 그럼 요청하다니까 요거 당위동사지. 그치? 그럼 당위동사가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뒤에 대절이 들어가. 그죠? 그럼 여기에서는 원래 should, be 요렇게 들어가는 표현이겠죠. 그죠? should는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럼 am 자리에 be treated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넣어주던가 아니면 should be로 넣어주던가 하면 되겠죠. 그죠? 당위동사는 빈번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신 한 번 보면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나오는 개념인 것 같고요. 나왔을 경우에는 어법상으로 많이 쓰죠. 그죠? 자, 그리고 뒤에는 이제 조금 너무 디테일한 거여서 사실 그 볼일은 너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바로 이어서 볼게요. 자, 나는 샀어요. 이 파란색 드레스를 샀어. 내 여동생의 드레스를 샀어. At the department store, 백화점이죠. 그럼 나는 백화점에서 내 여동생의 파란색 드레스를 샀어. 그지?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of를 붙여주면 of가 뭐뭐의라는 뜻은 맞긴 하거든?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인칭 대명사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것들이 들어가 있을 때 my sister 이라는 그 소유격이랑 앞에 이런 this 막 blue dress 이런 한정사들이 원래 같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my of my sister를 지우고 그냥 앞에다가 편하게 my sister's 내 여동생의 파란색 드레스 this를 빼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가장 흔한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 여동생의 파란색 드레스를 샀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 우리가 조금 더 매끄러운 표현이 되겠고요. 사실 조금 너무 디테일한 어법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나 알아두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가끔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 중요 사항은 아니지만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 뒤에 있는 부분 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어법사항이 2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엄청 중요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 보고는 가자. 자, 우리가 조동사가 나올 경우에 원래 조동사는 뒤에 동사원형이 나오지. 그지? 그런데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이 아니라 have pp가 나올 때도 있거든? 얘네의 차이는 시제가 다른 거야. 그래서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일 때는 현재의 내용을 받아주는 거고요. have pp야. 과거로 쓰고 싶지. 그치? 근데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막 can, ran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없어. can, run 하거나 could run 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뒤에 have pp를 써주면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must라는 조동사는 뜻이 2개가 있죠. 그죠? 첫 번째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미로 의무를 나타내주는 표현이고요. 같은 표현으로 have to 부정사로 나타내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의미로 분명히 뭐뭐 할 거야 라는 강한 추측을 나타내주죠. 그죠? may랑 might가 약한 추측, 그럴 것 같아. must는 분명히 그럴 거야. 뭐뭐임에 틀림없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must랑 과거가 섞이는 경우에는 2번째 뜻으로밖에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해야 한다라는 요 의미는 우리가 과거형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과거형으로 쓸 경우에는 요 have to를 가지고 해서 had to 요렇게 해야 과거가 돼. 됐지? must로는 과거의 사실을 나타낼 수 없어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앞에 있는 문장 보면요. since, 뭐뭐 때문에 라는 because 혹은 as의 의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길거리가 is wet, 젖었어요. 오늘 아침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must have been rained, 비가 왔음에 틀림없대. 그리고 last night이 들어가 있죠. 어젯밤에 last 들어가 있을 때 우리 과거 시점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지. 그지? 그래서 must라는 조동사 뒤에 지금 have pp 나오면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과거여서 과거로 지금 시제를 맞춰준 겁니다. 여기에서는. 됐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rain, 자동사야, 타동사야. 비를 무엇을 비 내리다? 이상하지? 그냥 지가 비가 내리다죠. 그죠? 자동사인데 비 플러스 pp로 해버리면 이거 수동태가 되잖아. 그지? 비는 그냥 내리는 거지 수동태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시제는 맞고요. 수동태가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능동으로 쓰면 it must have rained 이렇게 하면 조동사 뒤에 have pp니까 과거 시제로 잘 들어가 있고요. be 플러스 pp가 없으니까 능동으로 잘 바꿔주는 거겠죠. 그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5번 문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6번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런 어법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구조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고 했거든? 그래서 다른 것들까지 자세하게 모르더라도 동사부터 일단 먼저 다 찾아봐. 동사 전부 다 찾아주세요. 지금 바로. 항상 문장 구조 분석할 때는 동사부터. 자, 동사 전부 다 찾았나요? 그럼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가 되죠. 그죠? 이렇게 얘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는 건 앞에 you라는 주어가 생략된 명령문이죠. 그죠? 그리고 뒤에도 계속 이어서 봅니다. have not seen 앞에가 주어, has arrived 앞에가 주어. 자, smell이 동사 앞에 has 동사 앞에 Nancy 이 정도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어 동사 우리 찾았을 때 각각의 항상 문제에서는 동사가 어떤 동사인지, 즉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에 따라서 문장 형식이 일단 결정되죠. 그죠? 그럼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1형식인지 2형식인지 3형식인지 4형식인지 5형식인지에 따라서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 것도 있어, 보어가 필요한 것도 있어, 뭐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것도 있어. 그죠? 그래서 그 동사들을 지금 기준적으로 잡고 나머지 문장 요소들을 확인해주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뭐 시간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도 확인해주고요. 됐죠?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풀어봅니다. 6번. 틀린 어법 다 골라보세요. 볼까요? 자, 우리 discuss는 무슨 뜻이에요? 의논하다, 논의하다, 토의하다지. 그치? 그럼 무언가 의논한다라는 건 혼자만은 의논해요. 하면 말 돼?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무엇을 의논하는지. 그러면 뒤에는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전치사를 빼주면 되겠죠. 그죠? 자, participate는 무슨 뜻이야? 참여하다죠. 그죠? 그런데 우리 participate은 보통 요 in이라는 표현이랑 아주 많이 봤어요.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표현으로 지금 같이 볼게요. 자, 무엇에 참여하다라는 뜻이고요. 대부분 자동사입니다. 자, 첫 번째 표현 우리 앞에서 봤던 participate in. 자, 두 번째 take 블라블라 블라블라. 세 번째 be 블라블라 블라블라. 네 번째 in 블라블라 블라블라. 다섯 번째 요거는 in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아는 만큼 채워보세요. 볼까요? 자, 나머지 부분들 먼저 확인해보면 take part in 어딘가에 들어가서 내가 일부를 취한다라는 건 거기에 일부가 돼서 참여한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involve는 포함하다라는 뜻이지. 그럼 내가 어딘가에 be 플러스 pp 수동태로 넣었을 때 어딘가에 포함이 돼요 라고 하면 참여하다라는 말이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 engage는 관여하다라는 뜻이지. 그지? 그럼 어딘가에 들어가서 관여하게 돼요 라고 하면 참여하다라는 뜻이 잘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join 정도는 알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표현들을 놓고 봤을 때 뒤에 전부 다 전치사가 있거든? 그지? 그럼 전치사가 있다라는 건 요 표현들은 전부 다 전치사가 있다라는 건 뒤에 목적어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원래 자동사인 거야. 그래서 전치사가 나오면 요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자동사여서 목적어를 못 받아. 그럴 때는 이렇게 전치사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쓰는 거겠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사실 그냥 그 앞에 있었던 participate in이라는 표현을 본 거죠. 그죠? 뒤에 이렇게 명사를 이끌어주고 싶다면 전치사가 꼭 필요하다. 있네. 그럼 얘는 괜찮다.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result도 표현 잠깐 볼게요. 자, 우리 result라는 표현은 result 뒤에 in이 나오는지 result 뒤에 from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뒤에 원인이 나오는지 결과가 나오는지 달라지는 거거든. 자, 그래서 뒤에 원인인지 결과인지 한번 써볼게요. in 뒤에 원인인지 결과인지, from 뒤가 원인인지 결과인지. 자, 일단 이 result라는 표현이 결과라는 뜻이잖아. 그지? 그리고 이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from은 로부터지. 그지? 그럼 result in으로 하면 뒤에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from은 뒤에서부터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원인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result in은 뒤에 결과가 나오잖아. 그래서 결과를 이끌어주는 표현으로 lead to라는 표현은 뒤에 결과를 받아줘요. 뭐뭐로 이어지다 라는 의미로 결과를 받아주는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동의어까지 같이 확인해 줄게요.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앞으로 갔을 때 result면 from은 뒤에 원인, in이 뒤에 결과지. 그지? 근데 poverty, 가난, 빈곤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뒤에 나와 있는 요 idleness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게으른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게으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보면 크게 문제 없는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게으름. 그럼 게으름의 원인으로서 가난해진다.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됐죠? 그럼 요건 원인이 맞기 때문에 from이 맞다. 됐죠? 자, 그리고 우리 interfere는 간섭하다, 방해하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무엇에 간섭하고 방해하는지는 with라는 전치사랑 들어가야 무엇에 간섭하다, 방해하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러면 내 사업에 방해하지 마라 라고 할 때 with 들어가는 게 맞지? 그지? 자, 그리고 나서 5번은요. 뒤에 보면은 지난 3년 동안에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지난 3년간이라고 했을 때 in이잖아. 그지? 지난 3년 전에가 아니지. 지난 3년간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in으로 들어갔을 때 past가 있어도 지난 3년간이라는 뜻은 기간을 나타내주지. 그지? 그래서 past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과거가 아니라 지난 3년 동안이라는 기간을 나타내줘서 have pp 요거 기간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죠. 요게 맞다. 됐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뒤에 yesterday는 기간이에요? 시점이에요? 시점이지. 그지? 이때는 시점인데 기간을 나타내주는 표현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냥 단순 과거로.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small 동사는 우리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요런 동사들을 우리가 감각 동사라고 합니다. 감각 동사는 어떠한 감인지 오감을 나타내주죠. 우리가 아는 그런 시각, 미각, 청각, 촉각, 후각. 자, 그럼 이러한 감각 동사는 내가 어떠한 감각을 느끼다가 아니라 어떠한 감각이 느껴지다. 요렇게 보통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감각을. 그래서 감각 동사들은 그러면 어떠한 감각인지 뒤에 보어가 필요하겠다. 됐죠? 내가 만약에 feel 느꼈어. 근데 따뜻함이 느껴졌어. 그럼 I feel warm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어가 꼭 필요하구나 요런 애들은. 그러니까 see가 아니라 sing이야. sing. 보이다지. 보다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보이는지 보어가 들어가.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스멜은 킁킁킁 냄새를 맡다가 아니라 어떠한 냄새가 나다지. 그지? 어떠한 냄새가 나다. 그럼 무슨 냄새가 났는지 뒤에 보어가 필요하죠. 그죠? 그럼 우리 보어는 명사, 형용사, 부사 뭘로 쓰나요? 보어 역할을 하는 품사는 뭐예요? 품사 뭐예요? 명사 혹은 형용사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sweet라는 부사가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sweet로 형용사로 바꿔주면 보어 역할을 할 수 있겠지. 그죠? 지금 조금 쉬고 7시에 시작할 겁니다. 자, 요 정도. 그러고 나서 낸시는 수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있어. 그럼 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 뭐다? 라고 했을 때 뒤에 나와 있는 3 days for a week가 들어가 있거든? 근데 for은 뭐뭐 동안이지. 그지? 근데 일주일 동안에 3일이라고 하면은 뭔가 일주일이라는 그 7일이 3번 들어가는 것 같거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몇 번당 몇 번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이 어가 per, 뭐뭐 당이라는 뜻이 돼. 그럼 일주일당 3일 이렇게 하려면 for를 지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once a week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한 번. 됐죠? 그럼 3 times 뭐 2 times a month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달에 2번. 됐죠? 그래서 이때는 for를 지워주면 되겠다. 됐지?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빠르게 풀어봅니다. 7분.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먼저 찾아줘야 되죠. 지훈이 숙제 다 했니? 네, 근데 이거 뒤에 듣기 뒤에 있는 거는 뭐예요? 아, 그거 특강 숙제라서 무시해도 돼. 네. 채점했어? 문법이랑 디테이션 채점했어요. 시험은 아직 시험을 아직 안 봐서 끝나고 볼 거예요. 끝나고? 오케이. 시험 문법이라도 하나 봐서 빨리 뭐 하나라도 좀 내보자. 네. 조금의 시점을 시험을 위해서. 지훈이 오늘 근데 시험 2개를 볼 수 있어? 아니요, 근데 어차피 월요일에 온다 그랬지? 네. 여기 왜 안 가? 왜 가족 싸움이 벌어졌어? 저는 모르겠어요. 가정에 불화가 생겼어? 미룬대요. 아, 미룬다고? 네. 얼마나 미뤄? 모르겠어요. 다시 얘기해보네요. 딱 7월 말 8월 초가 제일 성수기인데, 맞아요. 제일 비쌀 때인데. 그러니까 미루려면 한 2주 정도는 미뤄야 의미가 있을 텐데. 이거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 오늘은 다음 주 월요일 거 말고 오늘 것만 보고 가면 되겠다. 자, 민주 볼게요. 우리 동사부터 먼저 확인해주고. 앞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주어.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this는 처음에 비동사지. 그지? 그럼 뒤에 나오는 place가 비동사.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동사 있네요. 그럼 앞에 있는 tuner서리 지금 두 번째 주어.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where은 관계 대명사니 부사니? 명사야 부사야? 부사지. 그지? 그럼 부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와요? 불완전한 절이 나와요? 완전한 절이 나오지. 그지? 그럼 여기서 주어 동사인데 동사가 be 플러스 pp 수동태야. 목적어가 더 필요해? 수동태일 때? 우리 주어 동사 목적어 있는 게 능동이죠. 그죠? 목적어 앞으로 넘어가고 be 플러스 pp로 바꾼 게 수동이지. 그럼 뒤에 더 이상 목적어 나와야 돼? 안 나와도 되지? 그럼 얘는 완전하네요. 그죠? 맞다. 자, 여기 used to는 뒤에 표현 조금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몇 번 했던 개념인 것 같은데요. 비동사 없는 그냥 used to 동사원형, 그리고 비동사 있는 used to 동사원형, 똑같이 비동사 있는 used to지만 동사원형이 아닌 ing. 자, 요거 세 개 뜻 써봅니다. 볼까요? 자, 우리 비동사 없는 used to가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로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주는 표현이고요. 과거의 습관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현재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죠? 자, 그리고 be used to 뒤에 동사가 있을 때 be 플러스 pp로 수동태 하나, 그리고 투부정사 하나. 그럼 투부정사 대부분 목적의 의미로 해석하니까 몸으로 사용되다. 이렇게 투부정사로 써주면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to 뒤에 ing는 ing 동명사지. 그지? 그럼 이때의 to는 투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 to거든? 그래서 전치사 뜻 뭐뭐에는 살려주는데 놀랍게도 의미가 익숙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해석할
때 어려우니까 외워야 되는 표현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용이 되려면 사람은 사용될 수 있니? 안 되지. 그럼 얘는 주어가 사물이어야 돼. 그죠? 자, 익숙하면, 사물이 익숙하면 느낄 수 있나요? 사물이? 커피를 이 컵에 담았을 때 여기 내가 익숙한 컵이잖아, 존나 좋아, 이거 할 수 있어, 커피가? 아니야, 커피 뇌가 없어. 사람이어야 되죠. 그죠? 그럼 뭐 하곤 했다라는 건 뭔가를 하는 거지. 사물이 뭔가 하다가 이제는 안 해요, 막 이런 거 할 수 있어? 안 돼. 얘도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는 보통 얘네 둘이 구분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주어가 사람인지 사물인지만 우리가 보고 있으면 의미를 판단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뒤에 볼 때 이렇게 used to ing는 무엇에 익숙하다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뒤에 봐봐. 하지만 나는 don't 아니야. anymore 더 이상 아니야 라고 하면 이렇게 익숙하다라는 뜻이야. 더 이상 아니야라는 건 뭐뭐 하곤 했다라는 표현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used to 동사 원형으로 뭐뭐 하곤 했다. 과거엔 일찍 일어나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그죠? 자, 그리고 뒤에서는 old enough 투부정사 요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서 표현 한번 볼게요. 자, 요거 투부정사라는 운명사 주요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앞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뒤에 enough 그리고 나서 뒤에 투부정사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러면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 투부정사 할 만큼 enough 충분히 그리고 형용사 부사 뭐뭐한 뭐뭐하게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의 순서는 형용사 부사 먼저 나오고 enough 투부정사 요 순서인데 이 순서를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 됐지? 그래서 이 순서를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앞에 있던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You are 했어. 그럼 너는 어떻다? old가 먼저 나오고 old 요 자리에 enough 충분히 그리고 투부정사 이렇게 써줘야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푸드푸는 그냥 뒤에 동명사만 목적으로 받는 동사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외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one swallow를 했을 때 swallow는 꿀꺽 삼키다라는 삼킴도 있고요. 제비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한 마리의 제비는 만들지 않아요. 여름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나쁘지 않죠? 그죠? 괜찮네요. 자, 그리고 this 부분요. 자, count는 우리 동사의 뜻을 조금 봐야 되거든. count는 많이 나오는 동사예요. 자, count가 첫 번째로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나올 때는 matter 동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동사고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 세다, 숫자를 세다라는 뜻일 때는 무엇을 세는지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센다라는 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손꼽아서 하나씩 세는 거지. 그치? 그래서 몸으로 손꼽히다. 몸으로 손꼽히다, 고려되다, 간주되다 이 정도의 의미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때는 자동사죠. 그죠? 목적어가 아니지 을을이 없으니까.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문장에 쓰인 뜻은 3번인데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뜻은 사실 1, 2번이라서 count는 중요하다, 세다 요 의미로 보면 됩니다. 특히나 모의고사에서는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요. 자, 그럼 앞에서 봤을 때 지금 count 동사 보면 이 책은 자 손꼽혀요. 뭐 중에서? 라고 했을 때 이거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럼 그녀의 최고의 작품들 중에서 손꼽힙니다. 됐죠? 그럼 카운트 그냥 몸으로 손꼽히다. 자동차니까 괜찮은 거야. 됐지? 자, 그리고 여기서 pierce는요 in stop 들어가 있을 때 그냥 주어 동사다. 자, 그럼 여기서는 동사 표현을 보면 돼. run short는 달려서 짧아진다지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것이 부족하다로 끝이죠. 목적어 필요 없죠? 자동사니까 맞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나와 있는 keep 동사는 무엇을 유지하다 라고 하면 타동사. 근데 보통은 자동사로 썼을 때 어떠한 상태로 유지되다. 그래서 이때 stay
동사 아니면 remain 동사도 어떠한 상태로 남아있다. 즉 뒤에 보어가 필요한 동사입니다. 그럼 보어는 우리 문장 안에서 명사 혹은 형용사로 쓰는데 silently는 부사죠. 그죠? 그래서 부사가 아닌 silent로 하면 형용사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그 silent는 silence, silently 이렇게 품사가 달라져요. 그럼 silence가 명사, t가 형용사, silently가 지금 부사죠.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이런 품사를 구분하려면 뜻을 외울 때 대충 조용한 느낌 이게 아니라 silence는 조용함 명사형으로, silent는 대충 조용한 거 이게 아니라 조용한 형용사, silently도 마찬가지로 대충 조용히 이게 아니라 조용하게. 이 어미를 처음에 외울 때부터 잘 살려서 외워줘야 너네가 품사를 구분할 수 있는 거고, 품사를 애초에 단어마다 정확하게 외우지 않으면은 문법 아무리 배워봤자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자세하게 해주면 되고요. 특히나 silently는 이제 교과서 같은 표현에 많이 나오는데요. in silence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바꿔주면 부사랑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주 해리포터 봤어? 안 봤어? 진짜? 그럼 스네이프 교수 모르겠네? 지윤아, 너 해리포터 봤어? 이거는 아 진짜? 스네이프 교수 몰라? 네. 이렇게 세대 차이가 어떻게 해리포터를 모를 수가 있는 거야. 오늘 빨리 쿠팡 플레이 깔아서 해리포터 정주행해. 너네 숙제. 해리포터 1화부터 정주행하. 한 1, 2, 3화까지가 1, 2화가 진짜 개재밌어. 그래서 그 마법사의 놀이랑 비밀의 방방 보면 끝까지 안 봐도 돼. 근데 진짜 개재밌거든? 꼭 보도록 해, 진짜.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부모님한테 가서 물어봐. 엄마 스네이프 알아요? 스네이프 알지! 막 그 새끼가 막 얼마나 절절한 상의를 말려서 막 울다가 웃다가 한다고. 근데 스네이프 교수 얘기 왜 안 해? 스네이프 교수 완전 가오충이야. 그래서 걔 가오잖아. 그러니까 막 애들 이렇게 뽀짝뽀짝 막 하고 있잖아. 그럼 거기 가서 딱 문 열고 이제 교실에 들어가자. 그럼 맨날 이제 들어와서 하는 말이 있어. 사일런스! 막 이러거든? 이거 뭐냐면 우리가 조용히 해를 be quiet으로 하잖아? 그럼 그건 약간 민정이 시끄럽단 말이야 조용히 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약간 be quiet 이러면 조용히 하라고 이런 거잖아. 가오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좀 가오 친구로 와가지고 사일런스! 막 이런 거 하면 이제 조용! 자 조용!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